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 오영나 법무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유익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한 곳이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흔히 경실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실련의 김성달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달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오늘 오시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쉽게 찾아올 수 있었고요. 또 올라와서 보니까 이 건물이 주변 환경이 잘 드러나 보여서 너무 또 좋았습니다. 네, 예,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도 수원경실련의 대표를 맡고 계신 최인수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인수 법무사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이 경실련 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막상 경실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무총장님, 그 경실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네, 경실련은 앞서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입니다. 즉,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또 경제 불의가 없어지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뤄내기 위한 시민운동 단체로 1989년 창립되었습니다. 1989년 창립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많이 고통받았고, 특히나 당시 17분의 세입자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경실련도 부동산 등기 근절, 또 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에 앞장서면서 토지 공개념 운동 같은 것들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했고요. 이후에도 한국은행 독립 또는 금융실명제 도입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국민분들이나 법무사님들께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 운동,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투기 근절에 앞장서 왔고, 또 최근에는 공공 의료 격차 해소나 또 공직사회 감시, 재벌 개혁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실련 운동을 하는 데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비당파성의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운동을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실사구시의 원칙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저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근 활동가 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분들, 시민들이 함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는 중앙경실련이 서울에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24개의 지역경실련이 또 함께 운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실련이 벌써 30년의 역사가 넘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었나 하고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도 또 특별히 좀 기억에 남거나 좀 이렇게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활동이 있다면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99년에 경실련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됐고, 약 20여 년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기 근절과 관련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을 제가 많이 해왔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운동은 분양원가 공개 운동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기업과 함께 그 분양가 공개를 촉구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고, 저희가 승소 판결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가져왔고요. 이러한 원가 공개 운동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또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SH뿐 아니라 LH 등 다양한 공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경실련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민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공직자 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차관들의 재산을 감시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진들의 재산 감시, 또 더 나아가서 300명 국회의원들의 재산 감시 등등의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이유는 공직자분들에게 막대한 권한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당한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지는 않아야 되는
그리고 청렴의 의무와 어떤 열심히 성실한 어떤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어떤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원가 공개 운동하셨잖아요. 네. 지금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분양가 공개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법에는 딱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되는 공공택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 공기업의 어떤 주거 안정에 대한 역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민간은 사실 민간의 자율성이라는 논의 때문에 사실 원가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 한해서는 이제 스스로가 공개하는 게 뭐 5개 또는 7개 항목 정도의 그 비용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원가 공개라기보다는 분양가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공개하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입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희는 이 분양가 공개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시장이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다 짓고 파는 후분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지도 않은 선분양 상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이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알릴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 피해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공공은 법 개정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공공에게는 강하게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입법 운동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분양가 공개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저도 그러니까 이 집값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이렇게 참 불안한 생각을 가졌던 때가 많았었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서민들의 일차적인 생활에 필요한 좀 주거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에서 그걸 했었군요. 네. 예, 저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무래도 예. 경실련이 예. 주전공이죠. 네, 경실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할 때 제일 먼저 제시하고 나선 것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었거든요. 그거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핵심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기 최인수 법무사님 그 수원 경실련 활동을 하시니까 좀 지역 차원에서 또 경실련 활동이 또 좀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지역에서도 여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요. 지금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있는 광교 개발 있을 적에 그 광교 개발하고 관련돼서도 수원경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발 반대쪽에 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게 무산되고 나서는 친환경 개발 쪽으로 많이 잡았었죠. 그다음에 친환경 환경 개발도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광교가 굉장히 수원 지역에서는 비싼 지역인데, 소위 서울의 이제 강남 같은 지역인데, 거기 분양받은 주민들이 수원경실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토지 개발 같은 것들, 지역에는 토지 개발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실련에서 종종 의견도 내고 또 토론에도 참가하고 성명서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경실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개략적으로나마 조금 좀 알 것도 같습니다. 저희 법무사들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은 좀 법무사에 대해서 좀 어떤 좀 평소에 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실련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뭐 교수님들, 변호사님, 또 이제 회계사님, 세무사님, 또 감정평가사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법무사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으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걸 계기로 다시 한번 법무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도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더라. 뭐 일상적인 시민들의 등기 업무에서 벗어나서 뭐 소송 관련해서 소장도 작성하시고 준비 서면, 뭐 법적 상담까지 하시는 등의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사실 이런 운동에도 이런 일들은 다 녹아나 있거든요. 경실련이 이제 정책 감시를 하려다 보면 정보 공개가 필수이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부가
부당한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실련도 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 안에서 불법이 발생한 경우는 고발까지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대응들을 운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근활동가들이 전문성은 법적 지식이 아무래도 전문가분들만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법률 전문가분들께서 경실련에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법무사를 보통 서민형 법무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민한테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경실련도 이 경제 문제와 운동이라든가 또 분배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단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양 단체가 이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커다란 어떤 전문공개 운동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소비자 정의를 실현하거나 시민 권익 찾기 운동도 시민권익센터라는 조직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뭐 다양한 정책이나 뿐 아니라 법률 내용까지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입법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거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작은 또 단위의 생활 운동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도 현재 법률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는 뭐 상근활동가뿐 아니라 법무사님들 포함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절실하게 들고 있죠. 얼마 전에 그 경실련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실련의 법적인 성질이 그러니까 그 비법인 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를 이제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분이 조금 오래 전에 대표님이셔서 그분을 대표자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상담을 좀 요청하셔서 경실련의 규약에서 대표자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경실련 단체가 실제로 운영될 때 조금 필요한 이런 정말 생활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법무사가 같이 의논하고 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정말 적극 공감이 가는 게요. 경실련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경실련도 있고 24개 지역경실련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뭐 정관도 있고 규약도 있고 이런 개정을 하고 이 뭐 등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저희가 법무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법무사님들의 조언이나 도움 받으면 정말로 저희가 아주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단체나 이제 법인이나 좀 운영하고 좀 법률적인 문제를 정리하는데 법무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법무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무사는 좀 실무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법률상의 애로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담론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고쳐지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덜 복잡하게 좀 이렇게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고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경실련과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0년을 넘어서 이제 30년이면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지나는 때인데 요즘 경실련도 또 사무총장으로서의 정말 중책을 맡으시고 또 경실련에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까요? 네, 뭐 이제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조직적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올 1월부터 사무총장직을 맡게 돼서 지금 5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어떤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가로서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은 시민사회의 어떤 리더로서 조직을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인지 점검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경실련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단체인지 또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계신데 이런 전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은 무엇인지도 경실련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직자 감시 운동도 성과로 이어지도록 결국은 법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운동들에 집중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경실련이 조금 더 친근하고 가깝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게 힘들어요. 경제에다가 정의에다가 실천까지 붙어 있으니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이름으로 시민을 가까이 다가가기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경실련과 법무사가 좀 한 걸음 예전보다도 좀 한 걸음 조금 더 가깝게 좀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